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10월 1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기가 시작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요즘에 선물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이제 이번 달에 또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그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타이밍보다 시장 자체에서 현물, 선물 가지고 틈새 시장 부분들의 장악력이 있다 보니까 잘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 부분들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선물, 장중약 2-3천 계약 정도 드라이브 부분 걸면서 선물 매도 부분들 진행했지만 지수는 그렇게 큰 조정 부분들은 없었죠. 오늘 중국 지수는 이번 주가 연휴입니다. 이번 주가 휴장이에요. 휴장이고 일본 니케이가 한 0.5%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아베가 집권이 되면서 아베 집권 3기죠. 2기, 1기 때 트렌드를 보면 엔화 약세예요. 그래서 엔화가 11개월 내 최저치 당선이 된 다음에 확인된 거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엔화 약세 플레이 부분도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엔화는 그래서 11개월이 최저치가 나오고 캐나다는 달러 급등 부분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자유협정이 완료가 됐어요. 한 오전에 이제 관련 기사 부분이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멕시코 협정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자동차 워낙 그 성장 보면서 후방산업 자체가 많다 보니까 관세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다른 쪽을 양복하듯 캐나다도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버텼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낙농 쪽을 양보를 안 하기 위해서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승리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낙농 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도 제일 독립의 여치를 키운 게 퀘벡주인데 퀘벡주가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가 되고 미국은 또 반대로 찬사를 받았죠. 그래서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멕시코와 유사하게 캐나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보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향후에 또 철강이라도 알리는 부분들은 협상 부분들 돼야 되고, 자동차 역내 부품 비율이 멕시코가 상당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62%에서 75%까지 상향을 해야 되고, 임금도 역시 멕시코도 아마 주당 16달러가 나왔을 겁니다. 16달러의 근로자 생산 비중을 최소 5분의 2 이상 으로 결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멕시코가 하고 했던 협정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신나프타 협정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타켓은 일본하고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중국은 요즘에 중국과 협상 부분들은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부분 떼놓고 약간 지정학적 군사적인 부분에서 살짝씩 충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특히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이쪽 라인 아시아 쪽에서 살짝 서로의 간보기 전략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일본 쪽과 유럽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과 캐나다의 납다 협상 부분들이 완료되면서 다음 타켓은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캐나다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거의 손 들어주는 쪽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캐나다 달러 급등 부분과 유로화가 좀 요즘에 약세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이탈리아 예산안 그거 가지고 그거 믿고 외국인이 한 4천억 달러 아니 4천 계약 정도 오늘 선물 매도를 했던 요건도 저거 하나 믿고 하는 겁니다. 예산안 확정 후 이제 한 중순까지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되고, 이 집행위에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11월 말까지 EU 집행위에서 새로운 공고안을 나오든지 어떻게 이제 여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안에 대해서 이탈리아 의회가 올해 말까지 의회 승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스 다음으로 부채가 많은데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하고 경제 규모 자체가 단순히 부채 비율 가지고만으로 부채 비율이 높다 낮다라 하기에는 조금 틀립니다. 왜?
이탈리아 경제 규모 자체가 그리스에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일부 긴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당 부분들이 집권이 되면서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극빈자층에 월 100만원 정도 지원, 물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EU 쪽에서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최소한 예산안 확정이 진행되고 EU 집행위가 제출되는 10월, 11월 달 계속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란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하반기에 미국 국채 발행 규모 부분들이 증가하고 연관성 부분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그래 왔어요. 소음 부분들이 있었고, 달러 국채,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는 각인을 시킬 수밖에 없죠. 왜? 이탈리아는 그리스 대비 이탈리아가 규모 자체도 크고 여기에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프랑스이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문제가 생기면 프랑스까지 전염될 수 있죠. 우리가 거의 한 10년 동안 이 유럽 쪽이 출렁거렸던 걸 여러 번 봐왔죠. 트라우마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국채 발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상황 봐가면서 진행하면 되고, 왜? 물론 이 이슈 자체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뭐 지뢰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협의 확대 부분들이, 단순히 이탈리아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샌드위치가 엄청나게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일본과 중국 이 사이의 샌드위치가,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 물론 중간재 쪽 부분들 많이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력이라든 경쟁력 부분들이 일본을 월등하게 이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엔 환율 부분들을 보는 이유가 그거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품 경쟁력 부분들이 판이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거의 뭐라 할까요? 비슷하다 하기는 조금 약하다 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긴 합니다만은, 일본이 좀 더 경쟁력 부분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돌파구 자체가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해외 쪽에서 자원을 그렇게 많은 걸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공해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경비만 줄이더라도, 해외에서 실어와서 또 하역해서 정제하고 이건 비용만 줄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업그레이드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의 타켓. 그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보호막이 중요한 그 저가 매수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종목군들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8월 중순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조선업종 상당히 강세다. 상당히 중요한 신호다. 오늘 현대미포가 4% 급등이 나왔고, GS건설도 4%, SK이노시움 장중에 4%, 거기 이제 제약준 한 2에서 6% 약세 부분들이 나왔어요. 현대미포, GS건설, SK이노베이션, 정유, 건설, 그 다음에 조선, 다 뭡니까? 산업재 사이클 관련된 부분들이죠. 산업재 사이클의 대표 종목군들이 4% 이상의 급등 부분들을 진행하는, 알게 모르게 대형주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고정관념이죠. 대형주가 잘 움직이지 않고 좀 박스권에 갇히고 좀 코스닥 종목군단은 저가주를 하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찰 수 있어요. 근데 자금이 크신 분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주도 한번 뭐라 할까요? 타이밍이 되면 일반 중소형주 못지않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와요. 그리고 자금이 뭐 1억이 들어가나 10억이 들어가나 별로 태가 나지도 않아요. 그만큼 수익 자체를 큰 수익 부분을 올릴 수 있게 대형주 움직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허리 종목군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존의 종목군들 외가 아니라 허리 종목군들. 오늘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신라젠더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약주는 오늘 약세 부분들이 나왔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쪽 그 산업재 사이클 관련된 이
대표 종목군들이 3에서 4% 이상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사이클, 이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레벨업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걸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한 달 반 전에 조선업종의 의미 부분 상당히 크게 보실 필요 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계속 관심권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장보고 일반 3-155가 오늘 이제 거의 23% 정도 수익 근접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시작했던 거고, 장보고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죠.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문의, 카카오톡 문자라든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접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빠른 이번 달 내에 장보고 일반 3-1호는 앞에 숫자를 좀 3자 정도까지 바꿔내서 포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10월 1일 마감 브리핑 한 줄 정리해본다면 현대미포, GS건설, SK이노베이션, 장중에 4%,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산업재 사이클의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 탄탄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